너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데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 천생연분이란 말은 날 때부터 정해진 인연으로 하늘이 마련해준 인연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이가 좋아 보이는 연인들에게 주로 쓰이는 말이며 안타깝게 저한텐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연인들끼리인 킹밖에 서로를 반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번 영상의 내용은 이 반쪽이라는 표현과 관련된 동식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천생연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다소 슬픈 내용의 이야기들인데 하늘에는 비익조, 땅에는 열리지 이렇게 두 종류의 동식물들로 효와 애정, 사랑, 그리움, 애틋함, 우정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리지는 서로 다른 나무가 붙어 한 그루처럼 된 나무입니다. 열리지 사랑이란 말이 뜻 보통은 화목한 연인이나 부부를 뜻하는 의미로 쓰이지만 원래 열리지 이야기는 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열리지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인 중국 남북조 시대로 후한서란 이름의 역사책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채용이란 남자는 효성이 매우 지극하여 병든 어머니를 3년 동안 간호하며 살아갔는데 채용이 효심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를 무덤에 안치했음에도 채용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으로 늘 그리워하며 살았고 오죽 그리움이 컸으면 어머니의 무덤 옆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살아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대로 맞으며 어머니의 무덤 곁을 지키는 채용을 보며 동네 사람들은 몹시 안타까워했는데 그 효성이 어찌나 지극한지 그 누구도 채용을 말리며 집으로 들여보낼 수 없었습니다. 채용이 어머니의 무덤을 지킨 지 몇 달이 돼갈 무렵 오두막에선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언제부턴가 오두막 앞에 두 개의 싹이 자라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 두 개의 싹은 서로 붙어 자라더니 마침내 하나의 나무처럼 성장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운 이 나무를 보며 하늘마저 채용의 효성에 감탄하여 나무로나마 어머니를 내려주신 거라 믿었고 이 나무를 열리지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채용의 이야기는 비록 설화에 불과하지만 열리지란 식물은 실제로도 존재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과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등에서 열리지를 볼 수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란 게임엔 대표적인 연인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커플의 이름은 자야와 라칸으로 인간과 새가 혼합된 반인 반수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를 만든 디자이너들은 동양의 한 전설의 새에서 모티브를 따와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새는 비익조입니다. 비익조는 슬픈 사연을 가진 전설 속의 새로 수컷과 암컷이 각각 하나의 날개와 눈만 지니고 있어 한 쌍이 되지 않으면 날 수 없는 운명을 가졌습니다. 서로 좋은 짝을 만나 운명을 함께한다면 그저 아름답기만 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도 저도 이미 알고 있듯이 세상은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비익조는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전설의 새지만 당나라의 시인인 백거이가 지은 장한가에 등장하며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장한가는 당나라 6대 왕인 현종과 후궁 양귀비의 이야기로 양귀비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라를 돌보지 않던 왕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현종은 후궁인 양귀비를 너무도 사랑했고 아낀 나머지 왕의 분분을 잊고 정사를 돌보지 않았는데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양귀비의 친인척들은 자기들이 왕인 양 나라를 쥐고 흔들어댔습니다. 백성들에게 보수도 지급하지 않은 채 강도 높은 공사 현장으로 강제로 끌고 갔으며 해도 너무한 세금을 부과하는 등 나라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막장 운영은 결국 반대 세력의 반란으로 이어졌고 여기에 분노한 백성들까지 가세해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전쟁의 결과는 현종 세력의 참패였고 승리한 세력과 백성들은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인 양귀비를 처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현종은 차마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죽일 수 없었지만 왕으로서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고 몰락한 왕이자 사랑하는 남자를 배려한 양귀비는 스스로 자결이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현종과 양귀비는 비록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그 죗값을 치렀지만 둘의 진실한 사랑만큼은 모두가 인정하여 이들의 사이를 서로가 없으면 날 수 없는 비익조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비익조와 열리지는 슬픈 사연들이 얽혀있긴 해도 서로 반쪽을 만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이들과 비슷하면서도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한 식물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꽃이 필 때 잎은 없고 잎이 자랄 땐 꽃이 피지 않아 서로를 볼 수 없는 상사화라는 식물입니다. 상사화의 잎은 봄에 나오기 시작해서 6월에서 7월경이 되면 말라 사라지게 되는데 상사화의 꽃은 이미 잎이 사라진 8월에 피어납니다. 시기가 달라 만남이 어긋나는 특징 때문에 상사화의 꽃말은 이룰 수 없는 사랑이며 꽃말에 새겨진 의미 때문에 짝사랑이나 이별의 의미로 많이 쓰여집니다. 여러분들은 꼭 상사화와 같은 어긋남이 아닌 열리지와 같은 짝을 만나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